우리가 이제 처음에 넣는 거를 밑거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거름을 넣어놨잖아요. 2주 전에.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분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 때 보통 이런 엽채류는 한 뼘 간격, 선생님들 손으로 하면 한 20cm 정도 될 거예요. 20cm 정도의 간격으로 심으시면 이게 자라면서 이게 잎을 이렇게 뜯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을 뜯어 먹을 때는 바깥의 잎부터 먼저, 그러니까 자라서 이제 잎을 뜯을 때는 주변의 잎을 먼저 뜯고 안에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은 안에서 자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안에서 점점 작게 이렇게 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장점을 남겨두고 잎을 뜯어 먹는 거니까 최소한 3-4장의 잎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확할 때 3-4장은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예, 더 많이 남기면 4-5장까지 남기면 어쨌든 잎이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얘가 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광합성을 하도록 남겨놓고 주변 잎을 뜯어서 먹고, 날씨가 아주 좋은 여름이 되면 거의 뭐 매일 한 장씩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신 이런 엽채류들은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따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지만 얘가 이제 따고 나면 이 상처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로바로 따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물을 한번 쫙 주고, 물 조절만 잘해주면 엽채류는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알려드리면, 아까 이제 얘는 적겨자라 그랬잖아요.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얘는 이제 뭐 안토시아닌 이런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알싸한 맛이 나고, 얘도 키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입씩 떼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같은 종인데 얘는 이제 청겨자인 거예요. 그래서 잎이 이제 초록색, 얘는 쟤보다는 좀 많이 자랐죠. 그러니까 아마 더 먼저 씨앗을 부었거나 아니면 상태가 좋았을 거예요. 얘는 적치마 상추라고 해서 약간 치마 같다고 해서 적치마 상추예요. 얘는 이제 일종의 로메인이에요. 로메인. 그래서 로메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확히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리나 아니면 서양이나 이런 데서 온 계량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는 통칭해서 다 로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로메인, 청로메인, 그 다음에 약간 잎이 이렇게 올라가는 오크라고 하는 게 뭐 적오크, 청오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통칭해서 그냥 로메인이에요. 로메인 상추라고. 네, 로메인 상추라고 그냥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청상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상추. 예, 맛있어요. 근데 청상추 말고 얘보다 이제 나중에 조직이 더 두꺼워지는 아사기, 요새는 아사기 상추가 있어요. 그래서 청아사기, 적아사기 약간 이런 종자를 더 강화한 걸 사람들이, 예. 아사기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니까 치마상추나 꽃상추나 이런 걸 좋아하시고, 조금 연령이 낮아지면 이제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니까 뭐 청아사기, 적아사기 이래서 품종이 이제 뭐 아사기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심으면 조직은 더 단단하죠. 엽채를 심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파잖아요. 적당한 구멍을 파고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물 금방 들어가잖아요. 물 뿌리는 사람 한 사람, 심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 뽑아놓지 않나? 얘를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요 사실 뿌리 있는데 물이 살짝 닿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상토 높이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꾹 누르지 않고 살짝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심은 상태에서 물을 막 주실 필요 없어. 물을 주면 여기 이제 이 흙이 튀어서 또 잎에 다 묻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위에는 물을 주지 않고 뭐 요 주변에다 이렇게 물을 준다던가. 근데 좀 자란 다음에는 물을 위에서 주셔도 돼요. 그냥 잎에 충분히 젖도록. 근데 지금 이제 어릴 때는 오히려 흙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물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흙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파요. 이 과채류니까 중심에다 구멍을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한 번 더. 자, 넣었어요. 얘는 노란 방울토마토예요. 지금 키가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더 깊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 구멍이 좀 있으니까 뭐 얘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토 높이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예 쑥 이렇게 넣어서 하고 조금 깊이. 그래서 얘는 아마 금방 다음에 저희 지주 때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얘는 키가 거의 뭐 2m까지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이제 여기다 지주 때 꽂고 계속해서 유인줄을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속기는 다음에 하는데 토마토 같은 것도 한 줄기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첫 꽃이에요. 원래는 첫 꽃은 좀 따기도 해요. 과채류는 첫 꽃을 따는 이유가 첫 꽃을 따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꽃을 더 많이 피워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 많이 꽃을 이거 되게 웃긴데 과일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솎아주기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오는 이 겨순들은 잘라줘 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같이 영양분을 뺏어가면 중앙이 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첫 꽃이니까 사실 이 겨순도 필요가 없는 겨순이에요. 얘가 올라오면서 계속 겨순을 내거든요. 그 겨순들은 계속 제거를 해주죠. 여기도 보면 겨순 나오죠. 이게 다 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을 때 제거하진 않지만 다 제거해버려야 되고, 만약에 이제 열매를 이렇게 달고 얘가 열매를 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밑에 잎을 이렇게 이제 키워요. 그러다 여기 열매가 좀 어느 정도 커지면 밑에 잎 다 제거해요. 왜냐면 광합성에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다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밑에 잎들은 다 제거하고, 이 과일을 따고 나면 또 이제 그 위에 잎도 제거하고, 그래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마토는 열매가 계속 맺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매 단으로 한 단, 두 단에서 한 8단 정도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8단 정도 한 다음에 제일 위에가 생장점이 계속 자라잖아요. 생장점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밑에 열매들이 충실하게 더 굵어지도록. 위로 갈수록 열매들이 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점을 꺾어버리고, 혹시라도 내가 숨지르게 늦었다 그러면 그 긴 수는 잘라서 혹시 여유 있으면 옆에다 꽂으면 뿌리를, 그 대신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뿌리를 내려서 걔가 새로운 토마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키워보시는 것도 묘미일 것 같아요. 힐링 텃밭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텃밭을 통해서 간단한 농사의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하시는 분들과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농사를 통해서 어떤 계절에 어떤 작물을 심고, 또 작물에 있는 간단한 병해충도 알고, 작물이 크는 기제, 날씨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농사를 통해서 그 자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주변의 것들, 특히 이제 요즘 기후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기후온난화에 요즘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수확한 것, 내가 기른 것들을 직접 먹는 즐거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늘숲 텃밭 원정대 화이팅!